3,800명 대 3만 명. 유승인 부대의 격전이 벌어진 얼마 뒤 1592년 10월 5일 아침이 밝았다. 동력해서 먼동이 터오자 일본군은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의병장 조경남이 쓴 난중 잡록에 실린 김성일의 장계 등을 바탕으로 진주성 전투의 일별 전투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 김성일의 치계진주 수성 승첩장 등 여러 문헌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썼다. 정찰의 성격을 띤 외적의 기병 1000여 명이 진주 동쪽의 마현 북쪽 봉우리에 올라 진주성의 형세를 살피고 말을 요란하게 달리며 그 세를 과시했다. 마현은 지금의 말티고개를 말한다. 경계병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김시민은 휘하 장수들과 급히 성로에 올랐다. 마현에 출몰한 적들은 진주성을 염탐하러 나온 기마 척후 부대였다. 1000여 명의 외적이 얕은 산에 위치한 진주성과 대등한 높이의 말티고개에 말을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진주성에는 비로소 전투의 긴장감이 일기 시작했다. 성 안의 조선군은 즉각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김시민은 전령을 내려 병사들을 진정시켰다.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화살 한 대라도 쏘지 마라. 압도적 대군을 이끌고 나타난 적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성 안은 동요했다. 함부로 대포와 화살을 허비하지 못하도록 김시민은 병사들에게 적을 보아도 못 본 채 하도록 다독였다. 대신 성 안의 기병 500명을 동원해 적이 보이는 위치에서 힘차게 돌진하게 했다. 성 안 곳곳에서 말발굽이 일으킨 흙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다. 적의 규모에 병사들이 기죽지 않도록 하고 이쪽의 병력을 과시하려는 계책도 있었다. 당시 성 안의 조선군 병력은 불과 3,800여 명, 일본군 병력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절대 열세의 병력을 적들에게 감추기 위해 김시민은 휘하 장수들에게 성 안에 큰 용을 그린 깃발을 세우고 휘장과 장막을 성내 곳곳에 설치하도록 했다. 성 안으로 피난와 있던 백성들 중 노인과 여자들에게도 남자 복색으로 옷을 입도록 해 군사의 수가 많아 보이게 했다. 기병의 말발굽이 일으킨 흙먼지와 여기저기 세워진 휘장과 장막, 남복 차림의 수많은 백성들을 본 일본군은 진주성의 병력이 예상보다 많다고 여겼다. 김시민의 기만 전술이 통한 것인지 일본군은 3만에 달하는 병력을 분산하지 못하고 성의 동문과 구북문 등 두세 곳에 집중해서 공격하는 전술을 펼쳤다. 일본군의 공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덕분에 조선군은 10배가 넘는 적을 맞아 병력을 집중해서 전투에 임할 수 있었다. 이른 아침부터 진주성의 동향을 살핀 적의 무리는 이날 신시 무렵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김시민이 곧바로 날쌔고 건장한 사람을 뽑아 적을 쫓아 염탐하게 했다. 일본군 주 공격 부대 3만여 명은 진주 동편에서 10리가량 떨어진 이면대 근처에서 결진하고 있었다. 이면대가 지금의 어느 곳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기는 어렵다. 경상도 진주목 읍지인 진양지에 따르면 이면대는 지금의 진주시 도동 동쪽 영천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남쪽 부근쯤으로 보인다.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지승종 교수가 펴낸 임진왜란의 전략적 요충지 진주성 전투에서는 진양지 등의 각종 기록을 살펴 이면대를 진주시 금산면 속사리의 강변 절벽 위 어디쯤에 있었던 정자로 추정했다. 지금의 진주 종합경기장 근처 강변 일대에 일본군의 진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의 대부대가 진주성을 공격하기 위해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 안으로 피난해온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군 부대의 병력은 기록에 남은 것이 하세가와 히데카즈가 이끄는 5천여 명, 나가오카 다다오키의 3,500여 명, 기무라 시게코레의 3,500여 명, 오노키 시게가스가 1000여 명과 가토 미스야의 병력 또한 1000여 명이었다. 마키무라 세이겐이 750여 명을 이끌었고 오카모토 시게마사가 500여 명,
가스야 다케노리 200여 명, 오따 가즈요시에 120여 명 등이다. 이들을 포함해 3만여 명의 대군이 진주성을 치기 위해 진지를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일본 측의 기록에서는 2만 명이란 주장도 있다. 여기에 맞선 조선군은 성내의 김시민 목사와 병사들, 동문을 담당한 판관 성수경, 구북문을 방어했던 전만호 최덕량과 군관 이남, 권관 이창종, 군관 윤은복이 있었고 곤양군수 이광학이 100명을 거느리고 합류했다. 성찬 현감 강덕룡까지 도합 3,800여 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진주성의 외곽에는 의병부대가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의병부대가 의령의 홍의장군 곽재우였다. 이 외에 망진상 방면에 조응도, 정유경 등이 부대를 숨기고 있었고 말티고개 방면으로 심대승, 윤탁이 포진했다. 지금의 사천 곤양 방면에는 정기룡과 조경형이, 산청 쪽으로 단성 방면에 김준민, 윤경민, 최경회 등의 의병부대가 산계해 있었다. 진주성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곳곳에 의병부대가 일본군의 진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병의 존재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게 매우 민감한 문제였다. 관군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부대도 아니었으나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일어난 백성들의 저항은 매서웠다. 나라 곳곳에서 적의 침탈에 맞서 말을 지키겠다는 움직임으로 일어난 의병은 왜군의 길목마다 나타나 재빠르게 적을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왜군에게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며 저항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한반도를 휩쓸었으나 의병의 등장으로 곳곳에서 침략의 값을 치르기 시작했다. 장일영 문화관광 해설사는 진주성 전투에 참여한 의병장 김천일은 진주가 없으면 호남도 없다는 말을 남겼다. 호남 지역 의병들도 대거 진주성 전투에 참여해 필사적으로 싸워 일본군의 호남 진출 야욕을 저지했다고 했다. 진주성을 둘러싼 의병 부대를 두고 일본군은 진주성이 이들 의병의 거점이라 여겼다. 일본군에게 진주성 공략은 전라도의 곡창지대 확보라는 목표와 함께 후방을 괴롭히는 의병들을 제거하겠다는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 진주성 전투 개전 첫날은 그렇게 서로의 전력을 가늠해보는 탐색전으로 막을 내렸다.